DXM CSO 유주용입니다. 작년만 해도 UDC를 이렇게 온라인으로 진행하게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는데 당연하게 여겼던 것들이 더 이상 당연하지 않은 시대가 도래한 것 같습니다. 금일 다룰 주제 중 일부도 어쩌면 몇 년 전에는 없었지만 앞으로는 당연해질 수 있는 것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큰 틀에서 금일 발표는 다음과 같은 형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회사 소개부터 간략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DXM 사명은 데우스 엑스 마키나의 약자를 따왔습니다. 많은 분들이 과거 힙합 그룹 DMX로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DMX가 아닌 DXM입니다. 불확실하고 신뢰할 주체가 많이 없는 현재 시장에서 기술을 통해 미래를 밝힐 수 있는 회사가 되는 것이 DXM의 목표입니다. 2019년 1월 설립됐고요. 그해 7월 탈중앙 예치대차 프로토콜과 트리니토 서비스를 베타 론칭했습니다. 9월에는 커스터디 서비스 업빗세이프를 출시를 했고 현재 국내에서는 AUC 1위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9월에는 업빗 스테이킹을 DXM이 위탁 운영하기 시작했습니다. 간략하게 DXM 서비스 현황을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토의 경우 출시 후 3분기 말 기준 총 43개 국가 유저들이 가입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미국을 제외한 아시아권 국가 유저들이 많고 국내 유저들의 비율이 더 높은 상황입니다. 3분기는 5개의 다른 국가 유저들이 가입을 한 가운데 트리니토는 국내 블록체인 서비스 중 ICO를 하지 않은 가장 글로벌한 프로젝트라고 볼 수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호주, 헝가리, 벨기에, 뉴질랜드 그리고 UAE 어떻게 보면 지역적 그리고 분포도 매우 다양하고요. 저희가 따로 이렇게 해외에 행보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직은 로베이스지만 방문자 수, 가입자 그리고 지갑 생성자 모두 QOQ 성장세를 보였고요. 총 예치 및 대차 금액은 각각 1292만 불 그리고 429만 불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업빗세이프 주요 현황입니다. 11월 초 기준 총 25개의 법인 고객이 온보딩을 완료했고 업빗세이프가 수탁 중인 자산은 총 20개였습니다. 국내의 커스터디 시장은 여전히 초기 단계로 DXM의 업빗세이프는 국내에서는 확고한 AUC 1위를 선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수치는 11월 4일 기준이었는데요. 그 사이에 25개 이상 더 추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업빗 스테이킹은 9월 29일부터 DXM이 위탁 운영하기 시작한 서비스입니다. 현재는 여기 나오는 4개의 자산에 대한 스테이킹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서비스별 공개 가능한 주요 계획에 대해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트리니토의 경우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자산에 추가적으로 다른 메인넷들이 지원될 예정입니다. 또한 현재는 모든 자산에 대해 예치 대차만 동시에 지원되는 구조이지만 예치 전용, 즉 담보로만 활용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는 스테이킹된 자산 유동화라고 표현을 했는데요. 스테이킹된 자산을 담보로 다른 자산을 빌릴 수 있도록 지원하는 옵션도 구상 중입니다. 이러한 경우 스테이킹 후 보상을 받는 가운데 다른 자산을 빌릴 수 있게 되어 사용자 입장에서는 더 많은 옵션들이 주어질 것으로 예상합니다. 업빗세이프의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고객 및 지원하는 자산을 계속 늘려갈 계획이고요. 그리고 해외 시장 진출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한 협력 파트너도 앞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할 예정입니다. 업빗 스테이킹의 경우 지금 즉시 찾기 기능이 곧 지원될 예정이고요. 스테이킹 대상 자산도 더욱 추가할 것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는 지금 자산당 스테이킹 금액 한도가 있는데 이러한 금액 제한도 저희는 추가적으로 없앨 계획입니다. 다음으로는 디파이 시장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견해에 대해서 간략하게 공유드리고자 합니다. 디파이에 대해 많은 분들이 다음과 같은 질문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디파이란 무엇인가?
활용될 수 있는 분야는 무엇인가? 기존 금융과의 차이점은 무엇일까? 대중화 시기는 언제일까? 그리고 향후 전망은 어떻게 될 것인가? 누구나 할 수 있는 질문들인데요. 오늘은 이제 시간 관계상 발표에서 기본적인 정의보다는 현재 상황, 그리고 매스 어덥션 질문에 대한 견해, 그리고 간략하게 미래에 대한 의견 공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디파이는 블록체인이 영향을 끼칠 수 있는 많은 산업 중에 그중 특히 금융, 그리고 금융 내 또 하나의 सब그룹을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디파이를 대변하는 자산들의 시가총액은 11월 4일 기준으로 약 124억 달러로 전체 디지털 자산 시가총액인 약 4,088억 달러의 3%에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거를 원화로 환산했을 때는 한 14조 원 정도로 이제 파악이 되는데, 국내 상장 기업과 비교하면 시총 기준 20위인 LG전자 정도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편 중앙거래소가 아닌 탈중앙거래소 덱스를 통한 3분기 거래 대금은 468억 불로 전체 디지털 자산 거래 대금의 6%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두 측면에서 봤을 때 현재 디파이 시장은 아직은 작다라고 표현하는 것이 맞을 것 같아요. 사실 엄밀히 말하면 현재 디파이 부문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름을 알린 프로젝트들은 생긴 지 2, 3년이 채 안 됐습니다. 또한 이러한 프로젝트들이 현재 디파이라는 그룹으로 분류되기 시작한 것도 얼마 되지 않았습니다. 어찌 보면 디파이는 여기 보이는 그림에서 이제 막 태어난 또는 걷기 시작한 단계라고 봐도 되지 않을까 싶네요. 따라서 지금 단계에서 디파이의 매스 어둠션은 왜 일어나지 않는 것인지, 언제인지와 같은 질문은 어떻게 보면 너무 조급한 것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잠깐 주제를 바꿔 전기차 시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좌측은 2016년에서 2019년까지의 플러그인 하이브리드 비클과 순수 전기차의 연간 누적 판매량 추이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매년 이렇게 지속적으로 성장을 했어요. 2019년을 제외하고 2019년도 포함해서 계속 성장을 해왔습니다. 그렇게 폭발적으로 성장했음에도 우측을 보시면 전체 예상 판매 비중은 2020년 3%, 10년 뒤인 2025년에는 10%, 그리고 2036년쯤에나 저희가 절반 이상인 50%를 달성할 것으로 시장은 예측을 하고 있어요. 전기차라는 아이디어 자체가 나온 지 사실 100년이 지났고, 양산까지 그 이후 100년, 양산이 시작된 지 여전히 20년 이상이 지났지만 현재 기점에서 매스 마켓 어둠션은 여전히 15년 이상 남은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디파이는 왜 매스 어둠션이 아직 안 이루어지는 것인지에 대한, 그리고 언제인지를 요구하는 것은 영어로 표현했을 때 좀 harsh하다라고 표현을 하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가운데 디파이는 상대적으로 여전히 작은 것은 맞지만 6월을 계기로 폭발적인 성장세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서 이제 TVL이라는 수치가 여러 프로토콜들 간 중복으로 인해 실제 시장 크기보다 과하게 측정됐을 여지는 좀 있지만, 확실한 것은 6월부터 큰 성장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듀인 애널리틱스 데이터에 따르면 디파이 사용자의 프록시로 사용하는 유닉 어드레스 또한 아까 말씀드린 6월 계기로 4배 이상 성장하는 모습을 보인 바 있습니다. 또한 현재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의 입장에서 디파이를 활용한 디지털 자산 거래, 예치 및 담보 대차, 그리고 슬라이드에는 나오지 않지만 파생 상품을 활용한 해칭 또는 스페큘레이션 등을 포함 실제 금융이 제공하는 모든 기능을 다 디파이를 통해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이 피처폰을 대체했듯이 전기차가 추후 현재 자동차를 대체할 것처럼 디파이가 CFI나 기존 금융을 전부 대체할 것이다라고는 지금 섣불리 말할 수 없습니다.
또한 CFI가 CFI나 기존 금융은 매우 올드하고 DeFi는 새롭다라는 발언도 꼭 맞지 않을 수 있어요. 하지만 확실한 것은 DeFi는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았지만 이제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기 시작했으며 기존 금융 산업에서 제공하던 것들이 활용되고 있으며 더 빠르게 진화할 것이라는 점입니다. 또한 역사상 처음으로 금융 시스템의 일부가 기존의 대형 금융사들이 아닌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만들어가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자산에 대한 소유권을 불특정 다수 또는 어떠한 약간 중간 미들맨에게 넘기지 않고 소비자가 계속 그것을 갖고 있는 가운데 모두한 제공되는 이제 금융 옵션들을 그리고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인 것 같습니다. 사실 국내에서 아직 스테이킹 서비스 위주인 이유는 규제로 인한 불확실성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어요. 그래서 해외 대비 국내에서 이거를 기술적으로 구현을 못하거나 만들지 못해서라기보다는 방금 말씀인 것처럼 약간 좀 더 다른 이슈이기 때문에 이러한 불분명한 요소들만 조금 이제 클래리파이 되면 해외에서처럼 다양한 서비스들도 곧 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앞서 조금 공유드리긴 했는데요. 앞으로 계속 이제 탈중앙 형태로 예치대차 쪽에 좀 포커스를 맞추면서 지금 현재는 예치대차 모두 다 지원하고 있는 자산들로만 이루어져 있다고 하면 예치만 가능한, 담보만 가능한 그러한 기능들을 조금 더 다변화해서 제공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스테이킹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지원되고 있는 자산이 몇 개 안 되지만 그 부분 또한 늘리고 앞으로 사용자들에게 더 편하고 더 직관적으로 다가올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준비 중에 있습니다. 아까 이제 발표 때 보신 것처럼 6월에 그 그래프들이 확 뛰는 모습을 보시고 이제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사실 그 금융이라는 거는 어떻게 보면 거래라는 것이 이제 포함됐을 때 유동성이 가장 이제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입니다. 지금까지 디파이는 이러한 유동성이 상대적으로 좀 많이 부족했는데 세계적으로 지금 좀 많이 앞서가 있는 프로토콜 그리고 서비스들이 유동성을 기여하는 불특정 다수에게 보상을 약간 이제 좀 제공을 하면서 그러한 보상을 노리고 유저들이나 유동성이 몰리면서 각종 수치들이 개선된 것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날씨도 추워지고 코로나가 여전히 기승을 부려서 여러모로 참 많이 힘든데 이렇게 바쁘신 시간 내주셔서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